나라 전체가 이제 이 일제의 침탈로부터 벗어나서 소위 해방의 기쁨을 맞는 그 순간 8.15 해방. 남북이 하나 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온 국민의 열망이 드높았을 때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막 이리 와가지고 우리하고 합세해가지고 더 경찰을 갔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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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10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46년) 전국에서 시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대구. 그때는 일제 강점기에 벗어나 8.15 해방을 맞은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해. 당시 16살의 학생으로 그날의 현장을 또렷이 기억하는 90살의 배일천 어르신. 시민회가 이제 여기 이제 뭐 연탄 타고 어디 멀리 여행하고 서울에 이제 그냥 가려고 그러면 여기 와서 박수박수지. 대구역에 막 사람들이 막 타가지고 믿는 사람하고 타는 사람은 복잡해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시위군 여기 막 차가 있고 그래서 여기 철도 노조원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막 이리 와가지고 우리하고 합세해가지고 더 경찰을 갔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대구에서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구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구 근대역사관. 대구는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곳입니다. 1907년 서상돈 김강재 선생이 앞장서 일제의 진빚을 갚기 위해 벌인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을 열렬하게 진행했으며 이승만 정부 때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2.28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전국 최초로 벌였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46년 10월에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뿐인데요. 그동안 봉인됐던 대구 10월은 지난 진실화해위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한 진실규명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친일잔치 청산, 그 다음에 그 토지개혁을 통한 봉건적인 여러 신분제 철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게 좀 뜻대로 잘 안 됐죠. 해방 직후 대구 경북에는 귀환동포 30만 명이 들어와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미 군정이 실시한 식량정책 실패와 일제강점기보다 더한 강압적인 공출로 민중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46년 넘어오면서 이제 미군정이 식량정책 실패하고 또 친일 그 세력들을 재등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불만들이 쌓였던 거고, 특히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 이제 민생고와 연관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불만이 컸었는데,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홍수도 나고 또 콜레라 전염병도 돌고 이러면서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됐단 말이에요. 미 군정은 식량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자유고가제를 실시했으나 매점 매석으로 가격이 오히려 수십 배 폭등. 그러자 미 군정은 쌀뿐 아니라 보리까지 강제로 공출했습니다. 공출에 앞장섰던 경찰은 일제강점기, 이른바 순사라고 불리는 일본의 앞잡이들. 대부분의 친일 경찰이 미 군정하에 재임용되었는데요. 일제 청산과 토지 개혁에 대한 대구 경북 시민의 열망은 오히려
무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배고파 못 살겠다, 쌀을 달라. 여성과 어린이 등이 참여한 대구 시민들의 기아 시위는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에서 46년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대구시청이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현재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대구시 의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이제 시우랑쟁과 관련해서는 여기가 이제 그 당시 그 식량 배급 문제로 인한 그 식량 배급 구조의 그 어떤 왜곡된 형태로 일반 시민들이 먹거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들, 그러니까 식량 부족 상태가 지속되어졌을 때 그 식량 배급을 이제 그 미군정 당국에 요청하는 시위들, 이른바 이제 기아투쟁 혹은 기근투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기아투쟁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대구시청 앞 마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당시 마당이 요 마당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대로죠. 요 마당. 예. 재산은 46년 봄부터 벌어진 대구의 시위는 그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시위대들이 아마 이쪽으로 왔을 거겠죠. 이쪽으로 오면 이 앞에 와서 이제 시장을 당시 이제 대구, 그때는 시장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이제 명칭이 부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윤을 향해서 나와라, 응? 식량 문제 해결해라, 배고파 죽겠다, 쌀 문제 해결해 달라, 뭐 그런 이제 요구들을 여기서 이제 외치고 일정한 시위를 진행을 하고, 뭐 거기서 당장 해결되지 않으니 일단 시위대는 다른 쪽으로, 대구역 쪽으로 이제 움직이가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46년 9월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대구의 모든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당시 대구역 주변에는 철도 노조원 사무실과 남조선 총파업 대구시 투쟁위원회 등도 있었는데요. 대구역 주변에는 각종 노조와 투쟁 사무실이 있어 9월부터는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부족한 식량의 근본적 해결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10월 1일 날 대구 부청을 가서, 부청에 가서 기아투쟁을 벌였던 부녀동맹 구성원들이 이쪽 길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월 이제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던 27일, 30일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미군정이나 경찰 당국은 남조선 총파업 투쟁위원회 간판을 내려달라고, 그 다음에 가두행진을 말아달라고 요구를 해요. 당시 그 총파업 투쟁위원회의 요구는 경찰의 그 바리케이트를 먼저 철수하면 그게 응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소위 이제 밀당을 하다가 오강구 경찰 쪽에서 그럼 먼저 바리케이트를 철수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협의를 끝내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시점이 이제 오후 한 10월 1일 5시, 6시경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둠이 찾아오던 오후 6시경 군중을 향한 경찰의 발포가 일어나고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우연하게도 시위대 쪽에서 경찰을 향해서 투석을 했다고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기점으로 이제 다시 양쪽이 이제 이렇게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경찰에 의한 사격이 가해지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노동자의 사망 소식에 46년 10월 대구의 밤은 폭풍전야를 맞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구 이전 학생이 중심이 된 학생 시위대는 전날 사망한 시신 항구를 들것에 메고 이른바 시신 시위를 하면서 대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대구 시민들도 대구 경찰서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구 경찰서를 놓고 지금 세계 방면에서 모든 군중들이 이 대구 경찰서를 포위하고 압박하는 그런 이제 공간 모습이 이제 10월 2일 날 오전에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들이 이렇게 다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입추에 이제 없이 시위 군중들로 거기에 참여 계층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농민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학생 등등 어찌 보면 모든 계층,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10월 항쟁의 그 항쟁의 꽃을 항쟁을 폭발시키는 그런 이제 시위에 참여하고 그 시위를 벌였던 장소가 바로 이 주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성남 민심은 대구 경찰서를 접수하고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 100여 명을 석방시키고 무장하기에 이릅니다. 일부 군중은 친일 경찰, 관리, 부호의 집을 공격. 친일 경찰과 부호의 집에서 몰수한 쌀과 재산을 대구 달성공원 등에서 빈민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일반 민중들, 그 당시에 대구의 그 일반 민중들이 겪는 고통, 아픔, 이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이것이 최고였던 거고, 민중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든지 말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치되어지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이니, 10월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터졌을 때, 민중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구 시민들의 시위는 오후 5시에 꺾이고 맙니다. 미 군정은 10월 2일 오후 5시경 10인 이상의 집합과 회의 금지, 야간 통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계엄 포고령을 선포합니다. 이어 3개의 포고령을 추가로 내리고 수창 초등학교 등에서 무자비한 폭행과 학살을 벌입니다. 오후 5시경에 소위 포고령 제1호가 계엄 포고령 1호가 다시 이제 발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포고령의 주요 내용들은 이제 경찰서의 명령에 복종하라. 그다음 저녁에 야간 통행 금지, 정치 행위,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의 정치 행위는 금지한다 등등의 계엄 포고령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군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익 지도부들을 대상으로 한 근거 작전이 돌입하게 되고 또 시위 군중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체포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해요. 1946년 10월 대구 형무소, 46년 12월까지 대구 10월 사건으로 7,5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중 1,000여 명이 군사재판을 받고 30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구 형무소에는 당시 10월 항쟁과 관련된 기결수와 미결수 이렇게 같이 수감이 되어지는데 당시 그 재판은 민간 재판이 아니라 군사 재판입니다. 아, 그때 군사 재판. 예. 그 군사 재판을 받는 군정 재판, 군사 재판인데요. 그때 계엄령 아래서 그래요. 그렇죠. 대구에서 진압된 시위는 경북 지역 19개 시군으로 확산됩니다. 특히 10월 2일 영천으로 온 시위대는 영천 시민 수만 명과 함께 더욱 타올랐습니다. 읍내를 포위해 통신망을 절단하고 군청, 경찰서, 우편국, 재판소 등과 지서,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불태웠습니다. 특히 영천은 소작료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농들의 소작 쟁의가 1946년 한 해 1,000건이 넘을 정도로 극심했던 곳입니다. 그 당시 인구를 봤을 때 농민이 90%였었는데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토지 문제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반감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뭐 도시 지역은 식량 문제가 아주 큰 주된 이슈였다면은 이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토지 소작 관계로 있으면서 과거의 그 지주들이 그대로 신분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작도 이렇게 좀 가혹하게 하고 그 수탈을 가혹하게 식량 수탈을 가혹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 항쟁이 일어난 기회에 우리 손으로 좀 이 소작제를 없애자 뭐 이런 또 움직임들도 많이 있었죠. 시위대들의 분노와 소작농들의 울분은 소작료를 걷는데 혹독했던 지주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시위대에 의해 불탄 한 지주의 집. 영천의 10월은 지주에 대한 반감으로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북 자천의 그 정부자, 정진사라는 정부자 집이었는데요. 당시 10월 항쟁 때 10월 3일 낮에 이 본체는 여기 있었는데 본체는 불타고 없고 소설대문하고 행랑채만 남았는데 여기 이제 불탄 흔적들이 보입니다. 집 곳곳에는 그때 격렬했던 시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작농들은 46년 10월을 토지개혁과 신문제 철폐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들불처럼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대구 10월 사건이 진압되고 난 후 영천에서도 시위가 진압되기 시작했는데요. 영천의 대표적인 집단 학살지인 오리장님. 토벌을 나온 경찰들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사살했습니다. 또한 마을 전체가 집단으로 학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황보 일가가 모여 살던 구전리의 한 마을. 산골 오지 중 하나로 경찰의 진압이 가장 늦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폭행하며 대구 10월 사건 관련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사살했습니다. 10월 이후에 여기가 영천에서 마지막 해방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충청도 응원경찰과 전라도 응원경찰이 와서 여기를 토벌을 했는데 그 토벌 후에 이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40명의 과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하루에 40명의 남자를 사살했다는 겁니다. 경북의 산천 곳곳에는 지금도 수많은 통곡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으로 시작한 10월의 함성은 미완의 항쟁으로 끝이 났고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 골짜기 이름이 원래는 절골이었습니다. 절골이었는데 250명에서 300명 정도를 여기에서 학살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속칭 아작골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1946년 10월 대구 경북 지역의 시위는 항쟁 며칠 만에 거의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대구 10월 시위의 여파는 전국 73개 시군으로 번져 그해 12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시청으로 넘어갔어요, 사진이. 오랜 세월 봉인돼 있었던 대구 10월 사건.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구 10월 항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어제 시청에서 전화 오기를 위에 아무것도 없이 딱 막기 때문에 그러면 차각막한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지난 2010년 대구 10월 사건을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진실 규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석 시인님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찾아와서 대구 10월 항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는
10여 년째 대구 10월 사건 등의 진실을 알리고 유가족을 발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족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최영희 씨. 그녀는 대구 10월 사건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은 조국을 피로 물들였다. 이것부터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최명길은 항일운동가 최충식의 아들. 대구 10월 사건에 참여한 후 경찰의 감시를 피해 다니다 6.25 무렵 경찰에 강제 연행돼 구금됐는데요. 그 후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그 드럼통에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막 넣고 또 불 지르는 걸 봤어요. 그 제가 얼른 보니까 사진인데 아버지 같은 저 사진. 그래서 엄마가 그 사진 불 붙이고 돌아섰는데 제가 얼른 끄집어내는 사진이 그때 넉장이었어요. 넉장. 그래서 저 확대하니까 기둥이에 불 붙었는 자국 있죠. 그렇게 저 사진 한 장으로 아버지를 기억하죠.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머니. 합동 유령제를 지내고 아버지 제삿날은 엄마 제삿날 같이 지내고 또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돌아가신 시신을 못 봤기 때문에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랫목에는 그 옛날 군인 담요 버른 국방색 담요에 밥 한 그릇을 늘 떠놓고 해마다 김치 고추장은 아버지 거라고 따로 담고 그걸 파내면서 그렇게 우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사실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는. 평생 바느질과 장사로 남매를 키운 어머니 밑에서 힘든 세월을 견뎌온 최영희 씨. 양반집 엄마들은 나가지를 잘 못하니 집안에서 바느질을 했고 떡 장사를 하면서 피눈물 나게 자식을 키웠죠. 그런데 부모들은 거의 우리 엄마뿐 아니라 거의 다가 나가서 싸우지를 말아라. 싸우면 반드시 너희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90%를 너가 잘했다 해도 싸움하면 피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살아온 엄마들의 한을 생각하면 유족회 활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 10월 사건을 진실 규명하면서 위령제와 위령탑 건설 지원 등 4가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 대구 10월 항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령제와 위령탑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령탑은 올해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은 빨갱이라는 낙인 때문에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군사정부와 권위주의 정부의 탄압뿐 아니라 따가운 시선도 참아야 했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둔 이름을 이제야 불러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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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에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 수는 총 60명. 하지만 이것은 대구, 칠곡,
영천 등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것. 그것도 신청한 사람만 대상으로 밝힌 것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과 은폐된 진실 속에 고통받은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핏덩기를 안고 엄마가 평생 저 혼자 데리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리 딴 사람 보다가도 엄마가 한이 참 많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버님 얼굴도 못 보셨어요? 네, 저는 못 봤죠. 유봉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에 대한 뭐 사진을 옛날에 뭐 조그만 사진을 봤는데 그 이후로는 그 사진도 엄마가 다 버리는가 봐요. 생각 안 하려고. 그 사진도 없고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진. 아직도 많은 유가족들이 아버지가 뭘 하시다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 유령탑이 세워짐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도 그때 시골항쟁 때 돌아가셨다는 그런 걸 알고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의 진정한 그때 시대상의 용감한 아버지였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이망인, 원혼, 유가족 다 마음의 위안을 조금이라도 얻을까 해서 이 유령탑을 세웠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을 건너 이제야 마음 편히 불러보는 이름. 침묵 속에 잊혔던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조금씩 해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과거사 진상 규명. 더 많은 과거사가 우리 역사에서 진실 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람이 그 부근에 그 경찰에 오니까 경찰에 와가지고 공포를 뛰니까 놀래는 게 놀랬어. 놀래가 그 경찰이 이리 가는 이유가 저서 흰옷 입고 뭐 도망가는 걸 보고 막 따라가더라고. 조골무고. 그 내과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보따랑이 있다고. 보따랑까지 가가지고 이제 자기네는 보따랑에 몰리러 가는데 그저 숨는다고 보따랑에 앉았는데 이 경찰이 뒤따라가지고 사살해. 그걸 내가 뒤 따라갔다고. 그 경찰 뒤로. 끝까지 다 보신 거예요? 네, 끝까지 봤죠. 그래가 피가 막 아마 3방 맞았을 거예요.